그럼 하나만 예 아니오로 2심에서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뒤집힌다. 뒤집힌다. 뒤집히면 안 뒤집히지. 알았어. 그리고 그거 뒤집히면 뭐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괘씸죄니까 허위사실 뒤집히지. 명예훼손 어떻게 할 건데요? 이철희의 정치쇼. 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죠.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 받은 건데 이분이 재판이 4개던데 어쨌든 지금 하나 한 거죠. 네, 그렇죠. 1심 이제 하나 끝났죠. 예. 그것도 1심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1심 유죄 끝난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업무방해가 됐다. 이게 그 사실 검사에서는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을 해줬다라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다. 해서 허위는 아니지만 과장을 좀 넘어섰다. 이게 참 애매해요. 과장보다는 더 셌고 허위는 아닌데 이게 대학원 입시에 연세대하고 고대 대학원 입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8개월 실형에다가 8개월에다가 그 집행유예를 했는데 실은 김태현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그 판사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다 맞다고 해도 징역 8개월이 맞아요? 집유 2년? 아니 양형사가 너무한 거 나쁘잖아. 아, 내가 그래서요 어저께 왜 남의 사건 판결 안 보고 어제 봤어. 왜냐면 저 형이 오늘 이거 보고 이거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봐야 되네 나도.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봤어요. 아, 남의 사건을 내가 왜 판결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일단은. 근데 양형 요소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거 괘씸죄가 첨가된 거구나. 심죄라기보다 이런 심죄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왜 반성 안 이게 해? 뭐 이런 거. 만약에 제가 저 펌 있잖아요. 형님이 저 우리 지혜잖아요. 야 태연아 내 아들 이거 좀 대학원 가니까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해줬다 쳐요. 왜냐면 대한민국 인간관계에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대한민국에서 친분관계 때문에 해주고 개인적 이득이 없다는 게 유리한 양형. 근데 걸렸어. 근데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집유 받으면 자격 정지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확정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거 자백하고 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이제 저 이철이 형이 막 이렇게 친분 관계 때문에 내가 해줬다 미안하다. 내가 이거에서 얻은 게 뭐 있냐? 뭐 이러고 하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본안 가도 집유 나올 만한 사안은 아니고 벌금형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도 되는 사안이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최강욱 대표가 끝까지 안 했다는 자기는. 그러니까 법원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최강욱 대표의 말이 하나도 맞지 않다. 에? 더군다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 계속 이 공소권 남용 뭐 이런 뭐 법원 입장에서 보면 자꾸 되도 않는 쓸데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다 판결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괘씸죄예요. 괘씸죄 맞네. 말하자면. 괘씸죄 김태 맞아. 변호사 설명으로도 네? 괘씸죄구만. 그러니까 막 길게 아니, 근데 얘기했는데 괘씸죄야. 근데 양형 이유했을 때 좋은 양성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 이게 들어가는데 첫 마디가 그게 안 들어가요. 거기다가 너는 법조인을 오래 해가지고 잘 알 건데 뭐 피의자 통지 못 받았다는 되도 않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판결에서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던 거는 이분이 인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사님이 새롭게 정의를 하셨어. 아, 그래요? 예, 표준 국어 대사전을 인용해가면서 인턴에는 그 이렇게 취업 인턴이 있고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이 있는데. 라고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대표가 주장을 했고 여기는 체험형 인턴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판사님은 인턴이라고 하는 바 인턴은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미생 장그래급 인턴 내지는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로버트 드니로급 인턴을 해야 인턴이란 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턴을 제정해 주셨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판사 얘기는. 시간 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누구죠? 조 그 아들도 조원. 자기 네. 저 뭐 학업 계획서 썼대요. 법무부는 청 어디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자기도 근무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고대하고 연대 대학원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건 그 사실 필수 제출 서류도 아니고 이거 누가 보고 그거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러나 업무 방해가 아니잖아. 업무 방해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그 말은 맞아요 사실. 저희 얘기들을 예전에 이런 거 자꾸 이제 딸 입시 때부터 이제 막 따고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세요.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죠?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 최강욱 대표가 공소권 남용을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서울중앙지 3차장을 지휘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거다. 검찰청법 위반이다. 지검장이 지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으니까 이걸 안 받아들인 거죠. 왜냐면은 거기 수사지휘권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영장을 속된 말로 패싱하고 지시라고 해도 단독 관청의 검사가 기소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하나 있었고 지금은 뭐하러 도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저 무슨 얘기하냐면 차별적 기소단 얘기됐어요. 청와대 대법원. 왜 나만 기소해? 뭐 불평등의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럼 차별적 그 기소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 딸도 왜 조국 전 정경심 교수도 왜 우리 딸은 기소 안 하고 나만 기소해? 이것도 차별적 기소 제가 엄격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건 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만 기소해?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는 이 검찰청법 위반에서 이 판사가 설실하면서 저는 야 이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싶었던 건 뭐냐면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안 폐기된 거 검사 아니에요? 동일체 원칙상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벌써 없어진 지가 언제적 얘기고 검찰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 판사님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이게 부활시켰어요. 판결에서. 최강욱 대표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좀 패착이 아까 말했던 나 피의자 소환 통보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왜 기소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형 이후에도 나와요. 쓸데없는 주장이다.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저 피의자 소환 통보는 했단 뭐 오라고 출석 요구서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출석 요구 이거 시간이 없나? 어찌됐건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와서 진술할 기회를 수차례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안 온 거지 당신한테 출석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검찰이 기소한 건 네. 아니야. 이게 이제 맞아요. 재판부에 놀린 거죠. 여기서 사실 김학의 그 긴급 출금 요거 그 의문의 일패. 왜냐하면 그 왜 나는 피의자가 아닌데 피의자가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나한테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피의자 실질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내사번호 무슨 뭐 수사번호 형제번호 이런 거 없어도 수사되고 있으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피의자 실질설 판례까지 인용을 하면서 당신은 피의자가 맞아. 근데 네가 안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학의 출금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왜 그 출국 금지를 긴급하게 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피의자 실질설 이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 형제번호건 내사번호건 뭐 무슨 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상관없이 김학의는 피의자예요. 따라서 피의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얘기가 이 판결에서 갑자기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솔깃한데. 혼자 해석했네. 무슨 문제야? 그렇게 써 있어 피의자 아니 왜냐면 실질설. 실제로인데 최소한 여기는 저 누구야 저 의문의 일패야, 최강욱 지금. 대표는 뭐 형제번호 아니라 수사번호까지는 부여가 됐는데 김학의 전 차관은 이거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 번호 자체가 부여가 안 됐어. 알았어.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피의자 실질설에 따르면 이 판결문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공부 좀 해봅시다. 제가. 근데 되게 잘 썼던데. 뭘 잘 써. 나는 보니까 편견이 완전 가득한 판결만 판결문이구만. 볼 때마다 판사님도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알았어. 잘 쓰시는 분들이. 그럼 하나만 예 아니오로 2심에서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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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히면 안 뒤집히지. 알았어. 그리고 그거 뒤집히면 뭐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괘씸죄니까 허위사실 뒤집히지. 명예훼손 어떻게 할 건데요? 줄줄이 남아 있는데. 아니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거 안 뒤집혀요? 괘씸죄인데 뒤집히지. 판사가 바뀌면. 우선 제가 두 분에게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판사 탄핵 어떻게 보세요? 길게 안 여쭤볼 겁니다. 한 말씀씩만. 뭐 180도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왜 지금 하지라는 생각은 좀. 부적절하다. 시기가 정부적으로 제가 지도부라면 시기가 정부적으로 역풍받기 쉬운 시기에 했다. 뭐 임성근 판사가 여기도 까투리야. 네.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2월 28일 날 본인이 이렇게 연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밀렸죠. 어쩔 수 없이 사실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지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타이밍상으로는 저는 조금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네. 늦었다. 2월 28일이 퇴직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네, 그분은.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모레 탄핵이 의결이 됐어요. 국회에서. 네. 그러면 대통령은 되게 직무정지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2월 28일 퇴임 못해요? 퇴임해요? 아니 근데 이게 퇴임이 가능한 게 이게 퇴직을 원을 낸 게 아니고 연장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자동 퇴직이에요? 예, 자동 퇴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가도 뭐 기각될 가능성이 있네. 아니, 각하될 가능성이 있죠. 각하. 이제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거나 헌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은 소의 이익이 없어도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각하를 하는데 이유를 설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히 다 판결문 들여다본 건 아닌데
1심 직권은 무죄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위헌적 행위라고 해가지고 6번 나오죠.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탄핵 들어간 건데 근데 위헌적 행위는 또 재판권 침해는 아니래. 그러면은 그 위헌적 행위란 결국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판결을 1심 판결 본 건 아닙니다. 뭐 제 사건도 아닌데 뭐 제가. 근데 위헌적 행위인데 결론은 재판권 침해는 아니거든. 그게 아니, 근데 권유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만약 1심 판결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게 소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헌재에서 인용 절차 나올까 의문인데요. 아니 뭐 제가 뭐 임성근 부장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말을 아니. 틈을 안 줘.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뭐가 논리가 있냐면 경계해서 지금 당황하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판사 그 재판 그 판결문을 보면 난 판결문을 쭉 봤는데 사실과 당위를 혼동했어요. 사실상 재판권 침해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재판권을 침해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재판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거하고 실제로 재판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혼동해서 썼다. 이 판결문은. 판사가? 네, 판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직권남용 다 무죄되잖아요. 판사 그 논리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법관은 근본적으로 재판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 보호 규정. 이 당위적인 것을 전부 다 사실과 혼동해서 지금 쓴 거 아니냐.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아니 여기 교과서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으로 판결문? 끝내죠. 네, 저 안 봤죠 방금. 내 사건도 아닌데 내가 안 보고. 뭐 저분 사건이에요? 그거 관심 많아요 저 형은 이런 거. 네. 저 형은 이런 거 관심 많더라고. 근데 내가 헌법을 좋아해. 네, 이런 거 좋아해. 저 형은 다 봐 판결. 저는 제 사건이 아니면 안 봅니다. 남의 사건인데. 네, 얘기하세요. 제가 여의도 타짜로 잠깐 내일 얘기를 하면 여의도 타짜가 어울려요. 서초동과 트리보다. 장성철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잖아요. 속으로 좋아할 것 같아. 왜? 마음대로 하세요. 180석한테 뭐 임성근 부장도 탄핵하시고 성창호 부장도 하시고 선거 앞두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지지층을 뭐 우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큰 선거 앞두고 과연 이게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보일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아까 제가 시점 말한 게 지금 여권에서 중요하게 생각 재판 다 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판사를 탄핵한다는 게 뭐 제가 실제로 뭐 정치적인 측면은 내일 타짜에서 저희가 할 거예요. 네. 그렇다 이거죠.